안녕하세요. 기초과정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 진행을 좀 할게요.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을 직접 뵙고 기타 등등 해서 진도가 기초서를 다 해야 됐을 텐데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반응을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초과정은 제 하고 싶은 데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합니다. 지금 3주차까지 했던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 가든가 심화 과정 가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장 밑바닥에 녹아져 있어야 될 기초적인 과정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추석 명절 동안 한 2번 정도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자치 원칙이다. 또 내지는 임의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또 내지는 강행 법규가 무엇인지, 임의 규정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민법적으로 중요했던 민법에 제일 중요한 게 증명이다. 그런데 증명을 하고 싶어도 증명할 길이 없다. 증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민법에는 2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추정이라는 제도와 그 중에 하나가 간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추정합니다 내지는 간주합니다 라는 제도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증명이 어렵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법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무슨 추정 규정, 무슨 간주 규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간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 조항에는요, 봅니다 내지는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 조항에 봅니다 라고 나오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 간주 규정이라 표현할 것이고, 법 조항에 추정합니다 라고 나오면 추정 규정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민법을 공부하시는 민린이 같은 경우라면 어떤 것이 추정인지 어떤 것이 본다의 규정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동시 사망은 추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동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했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 법조항 30조에 의하면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서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무엇한다? 추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 시험 지문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뜻. 그래서 아직은 법조항을 정확하게 아직 보지 않았고 기본서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끝말이 추정합니다 라고 끝나는 법조항과 끝말이 무엇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무엇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내지는 무엇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봅니다 라는 것에 추정과 간주의 그 존재 이유는 증명할 길이 어렵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을 둡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추정이고 어떤 것은 간주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추정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추정이란 보지 않고서 미루어 짐작합니다. 간주는 볼까 한자 써가지고 정면으로 사물을 응시하지 않고 힐끗 쳐다본다. 그래서 보긴 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다만 추정과 간주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하냐? 간주가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고요. 주홍글씨를 새긴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이게 또 이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만은, 한번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낙인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 아마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속마음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의 속마음이 정화돼서 진짜 100% 순수한 천사라 받겠다 할지라도 그 낙인은 평생 감내해야 될 그런 몫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뭔가에 찍힌다라는 것은 번복하기 쉽지 않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부단히.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 제가 요 반대 증거를 줄여가지고요. 우리 그 젊은 세대를 쓰는 줄임말로 해서 얘기를 하면 반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반증하면 반대 증거입니다. 반대 증거가 나오면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추정 바로 깨진다. 이에 비해서 간주는 본 것으로 의제이기 때문에 설령 간주는 반대 증거가 나오더라도 추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점은 좀 정리해 두시고, 우리는 민법 시간에 주로 나오는 것은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간주는 거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만 간혹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적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추정 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실은 지난주에 등기부를 PDF 파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 등기부를 PDF 파일로 전환시키는 수 있는데, 그 파일을 빔 프로젝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전문가를 불러서 아마 좀 기본 과정 가서 하나 보여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등기부를 떼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떼보면, 자 등기부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낭인데, 그 중에 등기번호, 예를 들어서 1번은 1990년 4월 1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2번 순위가 2020년 3월 1일 날 B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B다. 그래서 B가 현재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추정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현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B가 그 집을 산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등기부상 B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는 B가 소유자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B는 소유자라 추정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 A에게 샀는데 B가 제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서류 훔쳐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라고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증명하면 이 추정은 깨진다, 그 얘기야. 지금 반대 증거라고요. 지금 따라서 현재 B는 이 집은 내 것입니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추정은 반대 증거가 나와야 깨어진다. 따라서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셔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다른 말로 이 주택을 A가 벽돌을 날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어요. 보존 등기를. 그런데 한 30년 지나서 B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A는 B에게 판 적이 없대요. 근데 B는 A에게 돈 주고 사왔대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서 이제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법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죠. 그렇죠? A는 판 적이 없다. B는 사왔다. 입장이 팽팽히 맞서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법정으로 가면 저것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 것이냐. 이걸 증명하셔야 돼. 근데 이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론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이건 분쟁거리가 안 돼. 근데 이상하리 많지 꼬여가지고 A도 증명하기 쉽지 않고 B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요. 지금. 그럼 증명이 어려웠을 때, 그러면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등기부만 넣고 보자. 그럼 현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B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증명은 누가 할 것이냐? 증명은 A가 할 그 얘기입니다. A는 B가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A는 반대 증거가 나와야 반대 증거를 제출했을 때 증명 책임을 줍니다. 따라서 증명하지 못해버리면 B가 소유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럴 때 써먹는 게 추정 규정이라고 지금. 그래서 항상 저희는 우리가 강의할 때 반대 증거, 반대 증거, 반대 증거, 반대 증거, 반대 증거, 반대 증거. 즉 추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칠판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반대 증거가 나와야 돼. 반대 증거가 없다면 추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딘가에는 반대 증거가 나온다고 가정하시다. 반대 증거는 증명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우리 시험 40문 중에서 두세 개의 지문은 답으로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대 증거 관련된 추정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 가면 또 다시 갑니다. 등기부의 추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작년 나왔던 취업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A란 사람이 요 토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B란 사람이 이 토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요 공유관계인데요. 공유관계라면 1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하나니까. 소유권 하나라면 따라서 공유관계라면 A가 3분의 2라면 B가 3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A가 3분의 1이거나 B가 3분의 2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소유권이 하나가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등기부를 보니까 A가 3분의 2, B가 3분의 2. 그래서 분자 분모를 합쳐보니까 3분의 4가 나와요. 말로 표현해 볼게요. 분자가 분모보다 커버리네. 1이 넘어갔잖아요. 1이 넘어갔으면 이런 관계를 A가 소유자다, B가 소유자 추정할 수 있어? 여기 작년 기출이에요 지금. 물론 요 판례를 솔직히 가면 우리 작년 물권법 25번 문제에 다음은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본 시험 기출인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억과 니은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고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고 기타 등등 동영 모였을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귿번 지문은 제가 요 지문은 설명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당연히 될 줄 알아. 근데 문제는 숫자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민법이 국어 시간에 보니까 이 숫자를 국어로 풀어 쓴단 말이에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대. 근데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 지금. 그러면 1이 넘어갔으면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이거 어떻게 추정하겠어? 이거 추정 안 돼. 이건 추정이 안 돼.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 요 B 이름이 뭐냐면 B 이름이 등기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닭개미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셔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니 외국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얘기야 지금.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런 경우에 닭개미의 할렐루야 시 앞으로 소유권이 추정될 것이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사람 우리는 제가 허무인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름을 예를 들어서 김닭개미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 그럼 이런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부터 이번 첫 시간 4조 마지막 시간까지 첫 시간까지 추정 간주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반대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앞으로 기본 첫 번째 어느 것이 추정 규정이고 어느 것이 간주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 수십 개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수십 개를 한꺼번에 외우고 한꺼번에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내년 3월 달 가면 쌓일 거예요. 쌓이다 보면 정리가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추정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추정이 돼 버리면
반대 증거가 나왔을 때만 깨진다. 그러면 항상 추정이 되면 반대 증거는 추정받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라. 자, 그런 맥락에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밖에서 보면 쉬운데요. 밖에서 보면 쉬워요. 근데 막상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받아보면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민법이 국어고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다 여러분 눈빛 보면 사슴 같은 눈망울로 다 이해는 하세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 한번 보면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229페이지 보시면 그 추정하고 간주가 쭉 나오는데요. 그 추정 동그라미 1번 좀 읽어볼게요. 추정이란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 관계 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표준으로 하여 일단 법률 관계 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법률 효과를 일단은 발생시키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판단을 추정이라고 한다. 2번, 당사자는 동그라미 반대 증거, 반증을 들어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법규의 본다와 다른 것이다. 즉 본다의 경우라면 반대 증거를 들어도 일단 발생한 법률 효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추정의 경우에는 반대 증거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번복된다. 추정된 사항의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드시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할 사람, 다른 말로 추정을 깨트린 반대편에 집중하시라고요. 이에 비해서 쭉 내려옵니다. 간주 규정, 간주 양가로 2번, 간주 동그라미 1번, 공익 기타의 이유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법률상 법정책상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간주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사실이나 그 사실이 진실이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주한다, 본다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테마, 어떤 것이 현행 민법에서 추정 규정인지, 어떤 것이 현행 민법에서 본다의 규정인지, 그 법조항을 이제 그 229페이지 중간 아래줄 보면 3번 동그라미 3번, 민법에는 이러이러한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 기억번,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밑줄 추정한다. 이것이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이에요. 민법 30조고요. 니은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못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라고 하면 틀렸다고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 번째, 디귿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못한다? 추정됩니다. 이게 점유권 가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197조인데요. 일단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앞뒤 전후 묻지 않겠다. 소유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선인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평온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니까 국장 읽어보시고, 자, 리을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못한다? 추정한다. 따라서 이 법조항 시험에 추정한다라는 얘기를 본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합니다라는 법조항과 본다의 법조항은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법조항상 지금 4가지 법조항 말고도 추정한다의 규정은 민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지금 책에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추정한다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라. 근데 이게 저도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애워지지 않아요. 애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오늘 보고 이제 2시간 뒤면 잊어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보면 또 보시겠죠. 잊어먹겠죠. 다음에 또 보시겠죠. 잊어먹겠죠. 그래서 수십 번 봐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규정이 있는갑다. 어차피 잊혀질 거. 어차피 잊혀질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한번 애워서 시험 볼 때까지 1년 뒤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오늘 한 번만 같이 읽어보자. 동시사망 추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그렇죠? 세 번째는 점유자는 소유사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연 추정된다. 채권의 매도인이 채권을 담보했을 때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 그럼 간주규정은 뭐가 있느냐? 간주규정은 자 3번의 기억번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조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본다. 요 본다를 우리 시험 22회인가 추정합니다라고 나왔어요. 본다를 빼버리고 추정한다라고 나왔던 게 우리 시험 기출문제.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틀렸던 게고 또 내지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실종 선고는 사망 추정 규정이 아니라 사망 간주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가면 수도 없이 수천 번 얘기할 거예요.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 규정이에요. 실종 선고는 사망 추정 규정이 아니에요라고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태아는 엄마 뱃속의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틀렸습니다. 본다. 맞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이를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라고 하면 틀렸다. 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나머지는요. 이제 그 한 장 오셔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설명 어떤 뜻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역번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동시에 사망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사망의 선우를 증명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할머니가 3대가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나머지 현장에 달려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죽어 있고 아들도 죽어 있더라. 그래서 죽어 있더라. 사망해 있더라. 그런데 사망의 선우를 알 길이 없다. 버스 안에 CCTV가 있다거나 기타 등등 누가 아버지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면 이거 어렵지 않냐 증명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동시에 사망했다면 이런 경우라면 사망의 선우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때는 추정해 줍니다 라는 법조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입에 침 마를 때까지 연습할 거예요. 동시사망은 추정 규정이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동시사망은 본다, 의지합니다, 간주합니다 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되겠고 또 이에 비해서 230페이지 실종선고 차후에 배울 거예요.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을 확률은 99.9%인데 죽었다고 증명이 안 돼. 지금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사망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간밤에 태풍이 불었는데 어느 A라는 사람이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에 빠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가 밝아서 오늘 아침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더라. 시체도 없더라. 그러면 개연상, 정황증거상 죽었을 확률이 많은데 문제는 증명할 길이 없어. 증명할 길이. 그러면 사망이 증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처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검시관 의사가 와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망 확인서를 끊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시체가 있어야 끊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뭐 호족부에 뭐 1000년 만년 살게요. 그랬을 때 죽은 것은 거의 확실한데 사망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실종선고인데요.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망한 것으로 뭐 한다? 못을 박는다. 간주해버립니다. 사망으로 뭐 한다고요? 의제입니다. 사망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 이 법조항이 민법 28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 되는데요. 시험 지문에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나오면
요 지문은 X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입에 칭이 하도록 이렇게 동시 사망은 사망 추정 규정이고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 규정이다라고 사망 추정과 사망 간주는 대단히 효과가 다릅니다. 이유는 사망이 추정되면 반대 증거만 나오면 바로 깨져요. 근데 사망으로 봐버리면 반대 증거가 나와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 규정이고 동시 사망은 사망 추정 규정. 이 정도의 뜻은 양쪽을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기한은 조금 설명할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이다 라고 나오면 틀렸습니다. 채권자 아니에요. 채무자 이익입니다. 두 번째, 기한은 추정 규정이지 기한은 간주 규정이 아니라는 거에서 포인트는 딱 둘 뿐이에요. 그래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간주가 아니라 추정합니다. 얘기 끝. 그러면 여기서 문제, 기한이 뭐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이걸 기한이라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우리는 24회 주택관리사 보 시험을 치릅니다. 날짜 못 봐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그래서 7월달 두 번째 토요일 날 아마 시험 볼 거예요. 날짜가 못 봐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7월 21일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 하고 요 기한이, 그러면 자, 오늘 며칠인가요? 2020년 9월 20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20일인가? 21일 23일이군요. 23일 토요일이니까 23일. 그러면 이제 근 10개월 남았는데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7월 두 번째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이제 1차 시험을 집중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는요, 좀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리세요. 나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 공부한다. 그럼 첫 번째 질문, 그게 무언데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감을 좀 부여받아야 돼. 책임감을 간혹 가다가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 중에 민법책을 책갈피로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회계책을 책갈피로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 지하철, 기타 등등, 버스, 기타 등등 탈 때 창피하니까 그 책을 이렇게 책갈피로 싸서 하얀 이렇게 책갈피로 싸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당당하게 책도 내놓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갈피로 싸 다니시면 사연이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그만큼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에 있는 분들에게는 먼저 식구들한테 알리셔야죠. 엄마가 아빠가 내년 2021년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보는 주택관리 시험에 공부하니까 방해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명절 때 어디 다니지 말라. 기타 등등.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피용으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명절 때 시댁이나 처갓집을 안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시댁 안 가도 돼요. 대부분 안 가시더라고. 시험 공부 핑계 대고 기타 등등. 요게 기한의 이익이라고요. 즉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어.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올해 2차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번 2차는 다행스럽게도 추석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시험이 약간 좀 안 맞는 경우가 추석을 끼고 추석 지나고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추석이 굉장히 불편한 추석이 돼요. 왜? 사람의 도리로서, 가족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추석을 지내고 시험을 보면 그 추석만큼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게 아마 다른데 시댁을 가든 친정을 가든 상관없어요. 그게 항상 불편해. 근데 올해 시험은 대부분 합격하셨겠습니다만은
시험을 끝나고 합격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추석을 지내기 때문에 풍요로운 추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말 이해하셨죠? 요 2021년 7월 두 번째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은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가 오기까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에게 오늘 1,000만 원 빌립니다. 1,000만 원 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했다면 이 한 달이 기한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은 저는 친구에게 빌린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를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채권자를 위한 것인지 채무자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치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기한은 좀 더 보태면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추정해 줍니다. 물론 기한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이익이 있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또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를 위할 수 있어요. 또 기한은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채권자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합니다. 그런 얘기고. 제일 어려운 개념이 디귿번 개념. 자, 디귿번 개념인데요. 이거 물권법적인 개념인데, 자 그러면 점유자란 말이 나와요. 점유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저 집을 점유하고 있네. 점유하고 있죠. 근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 갑의 집이래요. 갑은 소유자예요. 자, 우리가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점유자가 무엇인지 소유자가 무엇인지가 개념이 우리 생각에는 소유자가 점유자이고 점유자가 소유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해 버리시면 민법은 어려워집니다. 민법적으로 소유자와 점유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잠깐만. 갑이 집을 사가지고 소유한 상태에서 남한테 세를 줍니다. 그러면 을이 세를 살면 을이 점유자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내가 점유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지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점유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물건의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를 묻지 않아요. 현재 그 물건을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자야. 따라서 내 물건 훔쳐간 도둑놈도 점유자일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소유의 개념과 점유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법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1번 물권이 점유권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일단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점유자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소유권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상의 어원에서 나와 있는 물권법인데 이게 약간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실은 현대 물권이라면 그렇게 개념이 필요 없는 개념인데 법이 독일법을 따라왔고 독일법 로마법을 따라왔다 보니까 그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점유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셔봐. 예를 들어서 세상은 이게 민법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은 말이 통하는 사회라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혹시나 뭐를 났을 때 민사적인 분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하나의 자전거 판매하는 데서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전거를 사와서 소유자예요.
물론 현재는 점유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를 도둑놈이죠. 도인. 수업 시간에 도인이라 부를 거예요. 도인.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갑니다. 절도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를 훔쳐와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는 아니겠죠. 미는 타고 다니고 점유자랑 맞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갑은 자기 자전거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 그럼 자전거는 잃어버렸으니 점유자는 아니란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재수없네. 새로운 자전거 샀는데 잃어버렸네 하고 이제 어찌 보면 보통의 경우라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자전거 잃어버리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 3일 뒤에 내가 사던 그 자전거야. 내가 보니까 내 건 내가 알지. 얘를 왜냐하면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나만의 표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내가 봐도 그거 내 거야. 근데 그 자전거를 우리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의 멱살을 잡고 야! 이 도둑놈 새끼. 도둑놈. 내 자전거네. 물이 뭐라 하겠어요. 예, 제가 한 3일 전에 당시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려줍니까? 아니면 을은 쌩깝니까? 쌩까겠죠. 거짓말 하겠지. 뭔 소리냐고 이 양반이. 이 자전거가 네 거라고 어디 있어? 증명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갑의 이름을 소유자라 부르고 을의 이름을 점유자라 부를 거예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점유권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물론 소유자가 점유자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민법 시간에 점유자라 말을 쓰면 이렇게 말을 쓰면 이 사람은 아마도 소유자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실은. 이게 민법적인 딜레마예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점유자 니꼬로 소유자야. 점유자가 소유자일 확률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지금. 점유자가 소유자면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점유자이긴 하지만 소유자가 아닐 때가 있어. 지금. 그럴 때 이제 점유권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제 서로 법적인 분쟁이 붙어요. 자, 갑은 자기가 한 거래. 을은 내 거래. 법적인 분쟁이 붙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증명이라고. 그래서 이게 누구까지 증명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전거 내가 3일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자전거 판매하는 곳에서 사왔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줘. 그러면 이게 증거자를 될 수 있느냐?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자전거가 300만 원, 400만 원 된다고 하면. 근데 자전거가 싸디싼 어디서나 파는 전국 어디서나 파는 자전거야. 그러면 그 영수증의 제출만 가지고 입증이 쉽지 않아요. 또 자기만의 이미지를 적어놨어. 여기 빨간색으로. 근데 이 빨간색은 결코 갑에 따른 증명으로 표시 볼 수 없어 지금. 그럼 결국은 저 자전거가 누구 거냐?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가 도둑놈이어도 자전거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만 가지고도 너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며 너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주며 너는 평원인 것으로 추정해 주며 너는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우리 민법 197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이 나오면 갑이 자전거를 뺏어가야죠. 뭘 증명해야 돼? 맞습니다. 반대 증거. 갑은 현재 을의 점유가 소유사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연 추정되기 때문에 갑은 반드시 반대 증거가 나와야 돼. 얘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판사님 을은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판사님 을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예요. 판사님 을의 점유는 폭력의 점유예요. 판사님 을의 점유는 은비의 점유입니다라고 반대 증거를 입증해야 돼요. 이거 입증 못하면 자전거 못 찾아와요. 자, 깨알 상식.
소유사 있습니다. 반대말 소유사 없습니다. 선의의 반대말 악의.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 또는 강폭이. 폭력, 리꼬르 강폭. 강폭. 공연하게 반대의 말은 은비입니다. 은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 첫 멘트에 써먹던 얘기. 추정이 되면 을 스스로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법정이 붙었습니다. 법원 갔어요. 그러면 여기 원고기 대부분 원고기 있죠. 원고겠지. 자전거 주인이 피고를 상대로 해서 판사님 저 도둑놈이 제 거 훔쳐갔습니다라고 자전거 돌려 소송 제기하면 이 도둑놈 모르냐 법정 나가셔가지고 뭐 가슴 태울 일이 없어. 그냥 법정 나가서 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 법원 야 좋네 좋아. 그리고 판사 얼굴 보면서 야 저 정도니까 뭐 인물 보고 나서 공부 잘할게 돼 등등 이렇게 막 다녀 그냥. 제일 힘든 사람 누구라고? 갑이야. 소유자가 다 입증해야 돼. 법원 나가서 판사님 실은 을에게는 소유사가 없습니다. 을의 점유는 악의 점유입니다. 을의 점유는 폭력의 점유예요. 을의 점유는 은비의 점유입니다라고 반대 증거를 나와야 판사는 받아줍니다. 입증보다 하면 원고 패소예요. 그럼 입증 책임이 쉽겠냐 어렵겠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절도 현장에 찍혀 있는 그런 있을 수가 그게 있으면 안 갔지. CCTV 있으면 안 갔지요. 법정까지 이미 그 전에 꼬닥기들 했겠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의 디귿번 추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법정입니다. 자 보세요. 점유자 소유사 있는 것을 추정, 선의 추정, 평온 추정, 공연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을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따라 시험 지문에 점유자 을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추정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편에서 증명해라. 그런 맥락에서 좀 확인하시고 디귿번까지 리을번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뜻. 이번 시간은 추정 간주의 의미를 보시고 이제 궁극적인 얘기는 첫 번째 테마 어느 것이 추정인지 어느 것이 간주인지는 일단 구분해라. 동시사망 추정 간주 추정 실종 선고 추정 간주 이거 구분하시고 두 번째 얘기는 추정이 되는 순간 반대 증거가 나와야 깨진다. 반대 증거는 반대편에서 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좀 쉬셨다가 다음에는 어디 할 거냐 하면 쭉 넘기셔가지고요. 우리 그 262페이지 법률행위 관련 파트를 좀 기본 과정에서는 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